홍공 헛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우리 해피 이 선생님 모시고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부모 상담이 시기를 두고 하기도 하지만 또 수시로 하기도 맞아요.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추세가 수시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1학기는 정기 상담, 그리고 2학기에는 그냥 수시 상담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2주 동안 있고 2학기는 수시 상담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날짜를 잡아서 상담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레포는 형성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사실은 그 두 개가 다 좀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이거에 대해 이해도가 좀 만약에 부모님이 없으시면 막연히 좀 어렵거나 두려워서 수시 상담 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요청을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오늘 영상이 진짜 좀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학부모 상담 일단은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 학교 생활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의 어떤 종류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고2인데 처음으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고2 담임선생님하고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와이프가 이렇게 아이 상담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따로 이렇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전화 상담을 했는데 5시 30분에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5시부터 떨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5시 20분 되니까 이제 막 손이 떨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에 제가 할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노트북 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5시 30분 전화 주셔가지고 19분인가 제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꽤 길게 통화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처음이었었으니까 담임교사로서는 제가 교사 입장에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전화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구나.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도 저희 아이 전화 상담을 할 때 실제로 저희 아들이 저희 그 아들 담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과학 쪽으로 좀 이렇게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선생님을 좀 칭찬을 했죠. 그 실제 팩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작년 고3 담임이셨는데 대입 실적도 가장 좋고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과학 선생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기대가 크고 너무 감사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대화를 시작했죠.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고 본인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건 너무 과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라포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뭐 재밌어, 체육이 너무 좋아. 아이에게 들은 담임 선생님의 어떤 장점. 그래서 그런 걸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1단계는 라포 형성이니까 아이들한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 있는 칭찬이나 감사함을 해라. 막연한 칭찬은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이 너무 젊고 멋지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씀 하시는 맞아요. 그래서 자녀와 이야기를 해서 들은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 사람과 사람의 대화니까 조금 더 선생님도 기분이 좋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는 수업 태도입니다. 이게 집의 모습과 학교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제일 강조한 건 아이들이 3분의 1 법칙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저도 이제 교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아니 이 선생은 충남에서 근무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 이제 경인교대를 나와서 제 뭐 동기나 후배나 다 서울 경기권에 근무하는데 초등교사들을 만나면 아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교사들 만나면 진짜 대부분 아이들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초등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 비슷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3분의 1 정도예요. 아이고. 그럼 3분의 1은 아예 수업을 안 듣는 거죠. 막 창밖을 보고 친구들한테 장난치고 그렇게. 나머지 3분의 1은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교과서에 그림 그리거나 낙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딱 어디 책을 읽으라고 시키거나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처럼 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그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초등 선생님은 바로 깨우고 막 혼을 내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지만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아이들은 3분의 1. 그래서 요즘 막 선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무슨 뭐 초등 의대반 7세고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들이 초등 시기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 습관,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태도,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중, 고등학교 가서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딱 아시죠.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구나.
그럼 이제 아이들이 손들고 질문도 많이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멍한 눈으로 그냥 선생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 자세를 보이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근무를 많이 했는데 정말 공감하는 것이, 중학교 때는 정말 이게 분기점이고 무기력해지는 아이들하고 요거하고 좀 나눠지다가 고등학교 가면 제가 EBS 한참 하고 진짜 열심히 해도 이미 이게 구조적이든 아니면 본인이 이제 내신이 끝났다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본인들만의. 그래서 애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그쵸. 집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이상 뭔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저도 좀 마음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를 하면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해서 애가 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아까 어떤 부류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도 물어보셔야 되겠죠. 아, 교우 관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아이가 누구와 좀 어울리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전 이제 점심 급식 먹고 나서 가만히 저도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거든요. 혼자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혼자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는 아이도 있고,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는 아이도 있고, 또 보드게임 하는 아이, 또는 뭐 어떤 아이는 친구 관계에서 자꾸 다툼이 와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주도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내면 뭐 막 화를 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의 교우 관계, 친구 관계가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이게 애들이 성향이 진짜 많은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친구가 막 두루두루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조용히 약간 혼자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전에 어릴 때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두루두루 하고 인기도 많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혼자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이라도 혼자 조용하게 사색하거나 책 보거나 또는 뭐 글 쓰거나 그림 그리는 아이들도 간혹 있거든요. 평화주의자들 있더라고요.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저도 뭐 아이 성향인데 꼭 이 성향, 뭐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그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우 관계에도 중요하고 체크를 하면 되게 좋겠고요. 또 그다음 또 있을까요? 학습 측면에서는 아마 아이들이 3월 초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를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이 어떤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말 그대로 지난 학년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니까,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아이들이 잘 봐야 되거든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과목 기준 미달이 나왔다는 거는 아이들이 그 과목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구멍이 확실히 있다는 맞아요. 거죠. 예. 우리 아이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어떤지, 또 선생님 따라서는 그 형성평가, 단원평가를 본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학습 태도, 학습 수준, 그것을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단원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주셔야 되는지 그걸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차가 나오나요? 아니면 뭐 등급이나 점수로 나오나요? 점수가 나오죠. 점수가 나오면 각 과목마다 기준 점수가 있어서 그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교육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하고 잘 따라온 아이들은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과목마다 다 많은 아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과목에서 막 25문제인데 뭐 10개씩 틀린다. 그건 확실히 좀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꼭 보충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옛날 생각 갖고 있으면 몇 등이에요? 전교 몇 등이에요? 약간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점수가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못하는지. 그럼 이제 교육청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대상으로 보충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보충 프로그램을 듣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해결을 주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메꿔주셔야 되는 거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상담 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제 뭐 기대가 크다. 우리 아이가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면은 유익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서먹서먹 어색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이 또 이렇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오면 굉장히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함, 이제 아이들한테 들었던 걸 바탕으로 칭찬이나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어색함을 푼다. 두 번째는 자녀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수업 태도 자세 알아본다. 세 번째는 수업 외적으로도 이제 교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기초학력 진단검사 같은 거니까 학습 수준 혹은 뭐 선생님이 그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쌤이시면 그런 것도 물어봐가지고 학습까지 이렇게 해보면 상담 때 전체적으로 다 되겠네요. 오늘 이 기법들은 학기 초에 주로 하는 어떤 정기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요건 사실 질문지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걸 이제 학기 초에 물어봤어. 1학기 때 물어보고 이제 2학기 때쯤 됐는데 아이가 이제 뭔가 교우 관계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힘들어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수시 상담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들어주고 그냥 아 그래 괜찮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담을 요청해야 될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조금 그래도 좀 기준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어떨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근데 요건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달라서요. 그러니까 저희 학급도 1학기 상담이 이제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23분 중에서 17분이 신청하셨거든요. 꽤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 2학기 상담은 작년에도 수시 상담은 한 2분, 3분?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알 만큼 알았고 네. 뭐 잘 생활한다 그러면 상담을 좀 이렇게 꺼려 하시는 거죠. 근데 괜히 선생님이 바쁘신데 수시 상담을 내가 신청해도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1학기는 지금 3월 말에 보통 상담을 하니까 아직 선생님이 저희 반은 지금 23명인데 아이들이 뭐 25명 정도 되면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특성을 다 파악하기는 좀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학기 상담은 부모님이 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2학기 상담은 근데 담임교사가 1학기를 같이 지내보고 한 명 한 명 다 파악했으니까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줄 이야기가 많아요. 세세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전 이제 지금 6학년이니까 내년에 중학교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5학년이면 내년 6학년 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된다. 얘기해 줄 게 많으니까 전 오히려 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마시고 수시 상담은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너무 막 선생님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막 괜히 바쁘신데 상담 신청해도 될까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2학기 때 저희 수시 상담인데 2학기 끝나기 한 열흘 전쯤 어떤 부모님이 전 이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어땠는지 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느낀 점 그래서 얘가 6학년 때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 만족하게 상담을 했었었는데 저는 2학기 상담은 수시 상담은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1학기 때 나눴던 얘기들을 잘 우리 아이가 실천했는지 가정에서 부모님이 느낀 점 선생님이 느낀 점을 이렇게 서로 그냥 의사 교환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많이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관점이 1학기 때는 오히려 이제 선생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 맞아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쵸. 입장이 되고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2학기 때는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 거죠. 듣고 가정에서 내가 그럼 부모님이 이런 점을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년 동안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고 부모님이 더 공감해 주시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저는 2학기 상담을 오히려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그럼 교우관계든 뭐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한 조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전반적으로 한번 2학기 때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청을 해서 상담을 좀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 전반기 후반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의 포문을 열 때 어떻게 하고 마무리 또 어떻게 할지 이제 4가지 정도 이렇게 약간 해피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잡아주는 제2 성향이신지 맞습니다. 그거를 상담하실 때 아예 노트북에 써놓고 이렇게 상담하시면 이렇게 까먹지 않고 부모님들이 상담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무리 멘트 우리 가정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같은 학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아이들을 조금 더 믿고 응원해 주시면서 부모님과 아이들, 가정이 모두 가정과 학교가 행복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햇빛 선생님도 뭐 기록식 요거 한국사 인력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초등학생들 또 고학년 되면 또 한국사 등장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습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곡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에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아산에서 오셨죠? 맞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